그 제가 좀 먼저 질문 좀. 박호정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계신 예. 것 같아요. 예. 저희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김현석 박사님께서 굉장히 축약된 모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제가 우리 국내에서 나온 모형들 전력 시장에서 RPS 분석한 거에서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한 거는 거의 없는 거 아닌가.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음, 축약이거든요. P 곱하기 Q 빼기 C 곱하기 Q인데 전력 손해 소비율이라든지 전력 기반 기금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시뮬레이션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상황을 잘 그 이뮬레이트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목적 함수에서 박사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셨는데 거기에 ETS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지금은 전력 판매 수입에서 RPS 이행 비용에 그 다음에 이제 그 R&D 뭐 R&D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지만 그래서 ETS 그 한 텀을 넣어서 보면은 어 조금 더 음, 현실에 다가가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사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이 연구가 이제 이전의 연구인데 지금 그 RPS 의무 이행 비용이 기후 환경 요금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소매 단계에서 이제 그런 그 소비자 네. 후생도 달라질 거라는 그런 네.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 아까 말씀처럼 결국은 LCOE도 뭐 낮아지고 재생에너지 그게 이제 조만간에 뭐 3년 안에 그렇게 도달한다. 그러면은 현재 RPS의 정책의 그 어떤 근거가 또 약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요. 이 RPS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사가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감축 성과를 인정을 못 받습니다. CO2 감축 성과로. 그래서 RPS가 결국은 이게 그리드 페르티도 조만간에 달성되고 이러면은 이거를 없애는 게 어떨까? 없애고 근데 이제 없애게 되면 재생에너지 할당 규모가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ETS 발전사의 ETS 안에 온실가스 감축의 뭐 몇 퍼센티지를 재생으로 그 의무를 이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이제 RPS 타겟 목표를 ETS 안에 녹이는 방법 그렇게 되면은 발전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재생 의무를 이행을 하는데 그게 결국 우리 국가의 2030 NDC 감축 목표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음. 드는데 그게 지금 박사님 연구하신 이 연구에서의 어떤 경험을 보실 때 그게 make sense 한 제안인지 좀 평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셨던 말씀 중에 맞습니다. 사실 제가 요거를 고려할 때는 배출권 거래제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들어와서 이제 이제 숙성되는 단계여서 일단 추가적으로 고려는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감안한,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발전사들이 부담하는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부담도 같이 함께 고려하면 사실은 더 현실 적합성이 높은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이제 전력 요금에 지금 일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모형에서 충분히 세팅은 가능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제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RPS가 역할을 줄여나가야 될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배출권 거래제 내에 포섭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배추권 거래제 자체가 지금 강화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상할당 비중도 이제 계속해서 높아지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부담이 커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발전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이어나가야 되면 어쨌든 재생에너지는 클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이행하는데 실적으로 리포트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쪽에 페이버를 준다는 인상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바이어블한 거를 정책 내에서 양성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그 배출권 거래제 자체가 결국에는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메이저하게 그러니까 탄소세가 도입이 되더라도 설령 도입이 되더라도 배출권 거래제가 좀 더 메인으로 활용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RPS가 만약 축소되면 별도의 보조금 논의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의 제도로 클리어하는 게 행정 부담도 적을 것 같고 제도권 내에 있는 업체들도 이행하기 굉장히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예상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제도의 적합성 차원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방향성은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홍익대학교 김수희 교수입니다. 네,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한 두 가지쯤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모형에서 보시면 1기는 5년으로 설정하셨고 네. 2기는 20년으로 설정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그 RPS가 대충 뭐 한 30%로 목표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뭐 한 2040년을 목표로 하신 건지 뭐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기가 5년이고 2기가 20년인데 그러면 1기에는 그 기술 개발 투자를 하신다 그랬고 2기에는 그냥 그 결과물만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굉장히 좀 그 R&D 투자하고 그다음에 R&D 성과가 나오는 기간이 약간 비대칭적인 것 같고 투자 기간은 짧고 그다음에 그 R&D가 나오는 기간은 너무 길어서 그걸로 인해서 R&D 성과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그 5개년, 20개년은 사실은 이제 선행연구의 디폴트 연도 수를 따르긴 한 건데 그거 이제 백그라운드는 통상의 이제 R&D 투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혁신으로 리얼라이즈 되는 게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IEA 보고서를 저자들이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이제 백업이 되는 연도 개수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왜 5개년이야, 20개년이야라고 했을 때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약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감도 분석에서 이제 긴 1기, 짧은 2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도에서 좀 다루고자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결과는 좀 랭킹은 적어도 수행 효과의 랭킹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향후 20년에도 계속해서 R&D 투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1기, 2기라는 게 굉장히 축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030년에 어떤 타겟팅을 2기에 실현된다고 가정을 했지만 리니어하게 보면 그러면 20년부터 39년에 내에서 가운데에 2030이면 그때 30%면 앞단에는 30%가 안 되고 20%가 안 되고 뒷단에 20%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모형상에서는 사실 그런 설명은 사실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단순히 1기와 2기가 있고 2기에서 대략 이 정도 목표가 달성된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20년부터 30% 표기한 것은 대략 이 정도 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실질 개년수라는 개념이 이 모형에서는 들어가는데 디스카운트 팩터가 델타가 이제 붙어서 뒤에 20개년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하면 7개년, 8개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미래를 디스카운트 해보면 이게 개년수로만 카운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유사한 또 절대적인 개년수로만 보면 유사한 수준이 기간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모형의 한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가 좀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모델을 세팅을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충분히 이게 지금의 정책 콘텍스트에서 다른 제도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확장이나 뭐 약간의 어떤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추권 거래제를 넣는 다른 버전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추권 안에다가 이 RPS 목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RPS 가격 시장은 없으니까 거기에서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은 없고 배추권에서의 클리어링 컨디션이 있지만은 목적 함수에서 배추권의 유상할당 10% 중에 뭐 예를 들면 2.5% 이 부분은 뭐 재생에너지에서 갖고 온다라고 해서 모수값들이 세팅이 되게 되면은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서 소비자 후생 효과를 볼 때 소비자 잉여는 결국은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네거티브지만 환경 외부 효과가 내부화되면서 이제 감소해서 전체 후생은 증가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CO2 감소 효과가 여기 모형에서는 난텐저블한 그냥 가치의 평가로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배추권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시장에서 가격으로 실현이 돼서 CO2 가격으로 그게 캡처도 되는 긍정적인 점도 있겠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NDC 목표 차원에서도 그게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부가적인 어떤 편익도 있겠고요. 그게 아마 롱텀으로 1기, 2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그 RPS, REC의 가격이 드랍을 한 것처럼 배추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드랍이 아니라 아마 유상할당이 증가하게 되면 더 증가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동태적인 어떤 후생 효과도 또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델 갖고. 그래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박사님 이거 하신 것 같고 좀 계속 세컨 버전, 서드 버전 해서 연구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그 연구 수요가 굉장히 큰데 올해부터 전력시장 여러 가지 형태로 개편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시기적절하게 또 시급하게 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물론 전력 시장만 본 파셜 이퀄리브리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력 요금이 오르면 산업계에게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차치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익스텐션보다는 말씀하신 제도의 익스텐션에 저는 좀 더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모형의 장점이 물론 제가 여러 가지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장점 중에 하나는 조금 이게 지금 34개의 이퀘이션과 34개의 내생변수인데 통상의 우리 그 클라이밋 체인지 분석할 때 되게 블랙박스처럼 이 CG 모델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의 장점은 조금 인과관계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어서 사실은 저도 학위 논문 할 때도 이런 유형의 분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관심 있고 배추권 거래 그 결과 자체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배추권 거래제 내에서 이걸 포섭했을 때의 이펙트나 그래서 그 렐러티브한 후생 효과의 변화 정도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장을 맡고 있는데 실장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을지가 살짝 의문일 수도 있지만 저도 좀
말씀을 오늘 또 주시니까 더 고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는 어떤 연구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작년에는 탄소 중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이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으로 하고자 했고요. 올해는 저희 원에서 대표 공동 과제로 탄소 중립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공정 전환,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공투자 센터에 있다 보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챕터를 맡았고요. 그거는 사실 좀 엄밀한 분석보다는 조금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제로 이번에는 좀 세팅을 하고자 했던 게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역 낙후도 지수가 예타할 때 들어가는데 탄소를 고려한 어떤 지수를 하나 만드는 정도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좀 더 흥미 있는 건 이런 주제. 네, 그 정도라서 저도 긍정적으로 고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봉석 박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저도 이렇게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도 뭐 와스비라든지 엠코어 같은 그런 전력공학 하시는 분 박사님들의 모형을 많이 봤고, 이번에 또 탄소 중립을 하면서 전기공학과 교수님도 많이 하는 연구를 봤는데, 대체로 모형들이 아무래도 시장 분석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이전이라 부하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측 정보가 어떤 가격 체계에서 돌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봤던 모형은 항상 국가 계획에 적용되는 모형은 수요는 기존의 가격 체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나온 수요를 갖고 우리가 그걸 토대로 비용 최소화 문제를 국한하는 어떤 그런 산업공학적 모형에만 좀 기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모형이 사실은 좀 매우 추락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박호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박사님의 연구가 계속 이렇게 진행돼서 좀 이쪽 전력 측이 분석하시는 분들을 개몽시키는 그런 좀 역할도 좀 하게 기대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수요 측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이해가 필요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이 시장이 선진적으로 가는데, 계속 선진적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기반된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후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발표 매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요거를 좀 더 익스텐션 내지는 좀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굉장히 어떤 뭐 시장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경직된 측면이 많은데, 또 어떤 계획이나 어떤 국가 주도하에 돌아가고, 그래서 사실 해외의 모형을 이렇게 가져올 때 연구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제 한국의 전력 시장의 현실을 반영을 해가면서 이 모형을 또 바꾸시느라 얼마나 애쓰셨는지 좀 알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애쓰셨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오늘 프리 세미나 여기서 마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